보일러 및 부속 설비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그 수업에서 순서를 이렇게 합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고요. 요거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그림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그릴 수 있으셔야 된다 했습니다. 3. 우리가 그 화력 발전에서 구성도에서 지금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인데 근데 보일러는 과열기하고 묶어서 봅니다. 보일러 과열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열기도 있었죠. 제열기. 그 다음에 여기에 터빈입니다. 우리가 수차에서 수력 발전에서는 수차였는데 화력 발전에서는 터빈이고요. 그 다음에 복수기 급수펌프에 우리가 급수가열기 있었죠. 그것과 묶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막연히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공부하시면 한결 수월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 보일러에 대해서 보는데, 먼저 연료가 있습니다. 연료는, 우리가 여기 뭐 가스는 나오지 않았고요. 뭐 석탄과 중류, 이것만 보는데, 일단 석탄은 미분탄을 씁니다. 미분탄이 뭘까요? 잘게 부순 것 있죠? 우리가 석탄 화력 발전에서 보면, 배에서 석탄을 내려가지고요. 레일을 따라서 쭉 화력 발전해서 쭉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일러에 공급을 하는데 그때 잘게 부숴서 미분탄을 이렇게 넣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미분탄의 발열량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00에서 5,500kcal per kg, 1kg당 5,000에서 5,500kcal, 즉 우리가 라면 한 봉지 한 500kcal 정도 되니까 1kg당 라면 10개가 가지는 열량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류는 발열량이 뭐요? 딱 보시면 석탄의 2배입니다. 맞죠? 10,000에서 11,000이고, 이 중류는 부하 변동에 대한 적응성이 좋은 대신에 아황산 가스 발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황산 가스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연소에서 공기과잉률이라고 했어요. 공기과잉률은 뭐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소요 공기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기를 공급해 줘야 될 양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기 과잉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얼마인데 실제로 공급해야 될 거는 얼마다 해서 이것이 공기 과잉이에요. 이론적인 것보다 더 많이 공급해야 된다고 해서 과잉률이라고 합니다. 미분탄이 1.2에서 1.4 더 많고요. 중류는 1.1에서 1.2 정도가 됩니다. 공기 과잉률 수치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가서 3번에 보일러 설비가 있는데 보일러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크죠.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 뭐 터빈이 전기 발전하는 거 이거 빼고는 보일러가 생명입니다. 화력발전소 바닷가에 많이 있는데요. 보세요. 덩치가 엄청나게 크죠. 거기에 메인이 되는 것이 보일러가 됩니다. 첫 번째, 과열기 했었죠. 과열기는 뭐다? 포화전기를, 건조 포화전기를, 습포화전기, 건조 포화전기가 있는데 이것을 과열전기로 만들어서 터빈에 공급하는 겁니다. 터빈에 공급하는 것이 과열기고요. 그 다음에 제열기는 뭐예요? 제열 사이클에서 제열기가 있었습니다. 고압 터빈 내에서 팽창된 전기를 다시 축이해가지고 재가열하기 위한 설비로서 전기를 가열한다. 즉, 제열기는 보일러 내부에 있는데 얘는 전기를 가열하는 겁니다. 전기를 가열하고 말씀드리면 여기에 급수 가열기 있죠. 급수 가열기는 급수를 가열하는 겁니다. 전기를 가열하느냐 급수를 가열하느냐. 그래서 제열기요. 그 다음에 절탄기도 잘 나옵니다. 절탄기가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배기되는 가스가 열이 있습니다. 그 여열을 이용해서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 여기에 급수가열기에서 급수가 올라오는데 그 급수를 보일러에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배기가스의 여열이 있습니다. 그 여열을 가지고 이 급수를 가열해서 보일러로 보내준다는 거죠. 절탄기요.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 예열기도 있습니다. 공기 예열기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공기 예열기는 연소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배기가스 여열 이용하면 절탄기고요. 배기가스, 절탄기, 연소가스는 공기 예열기요. 연소가스 여열 이용해서 연소 공기를 예열하는 장치, 예열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연소가스 여열 이용해서 연소 공기를 뜨겁게 하면은 연소율이 증가하고, 그래서 공기 예열기도 절탄기, 공기열기 전부 다 우리가 효율을 높이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노는 뭐예요? 노를 젓는다는 거죠. 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와 공기를 혼합해서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장치, 혼합시켜서 혼합시켜서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 장치고, 집진 장치가 뭐예요? 집진 장치 가스 같은 이런 것들을 먼지 같은, 집진기가 먼지 같은 이런 것을 빨아들이는 거죠.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집진 장치는 뭐냐?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잿가루나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을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환경적인 문제에 의해서 집진 장치 설치하고요. 통풍 설비가 있습니다. 통풍 설비는 보일러에서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연료와 함께 노안으로 공기를 공급한다. 어렵지 않죠? 통풍시킨다. 공기를 잘 통하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불 떼고 할 때 불면 어떻게 불 잘 타죠? 그런 것처럼 공기를 통풍시켜서 연소를 잘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가스를 굴뚝으로 배출시키는 설비고, 통풍 설비고요.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일러의 용량 및 효율이 있습니다. 보일러의 용량 및 효율에서 일단 보일러의 용량은 보일러 단위 시간당 전기 발생 능력으로서 kg/h 혹은 톤/h입니다. 여기서 kg, 톤이라는 것은 무게잖아요. 근데 전기의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시간당 몇 킬로의 전기를 발생하느냐, 시간당 몇 톤의 전기를 발생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보일러의 용량이에요. 보일러의 출력은 전기니까. 그런데 보일러의 효율이 있습니다. 보일러의 효율은 조금 우리가 화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 문제는 효율 계산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보일러의 효율, 터빈의 효율, 발전소 효율 등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보일러 효율은 보세요. 보일러의 모든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모든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그러면 보일러에서 보세요. 입력이 뭘까? 입력이 보일러 들어간 거 뭐다? 석탄이에요. 석탄. 석탄 혹은 석유. 그 다음에 출력이 뭐라고 그래서 지금 보일러의 용량의 시간당 얼마만큼의 전기를 발생시키냐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전기가 되는 거예요. 전기. 그러면 여기에서 석탄, 석유를 우리가 MH라고 합니다. MH. 그 다음에 G에 I-I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지금 M이 뭐냐면 들어간 연료의 양입니다. 들어간 연료의 양인데 시간당 들어간 연료의 양 혹은 그냥 연료의 양이에요. 그 다음에 H는 뭐냐면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열량입니다. 열량이요. 그 다음에 G는 뭐냐면 지금 G가 뭐라고 해서 증발량이라고 하는데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kg/h요. 즉 보일러의 용량입니다. 시간당 몇 킬로그램의 에너지를 시간당 몇 킬로그램의 전기를 발생시키느냐 이거고요. I가 앞에서 뭐라고 해서 I가 엔탈피입니다. 엔탈피 열량이에요. 열량인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I가 뭐냐면 앞에 있는 I가 과열전기 엔탈피고, 그 다음에 I가 뭐냐면 급수의 엔탈피, 급수의 엔탈피. 그러니까 과열 전기가 갖고 있는 열량에서 급수가 가진 열량을 뺀 겁니다. 즉 급수가 가진 열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량이 있고, 근데 보일러에서 순수 출력은 들어온 입력 나간 입력이 있는데 나간 입력 나간 전기 엔탈피에서 들어온 전기 엔탈피를 뺀 거라는 거죠. 지금 단위를 보세요. 단위를 보세요. 지금 G가 뭐요? kg/h입니다.
엔탈피 단위가 뭐요? 킬로 칼로리죠. 엔탈피 단위가 킬로칼로리고, 근데 이것도 그냥이 아니고요. 킬로그램당, 1kg당 몇 킬로칼로리의 엔탈피를 가져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량, 여기에 M은 뭐냐? 당연히 킬로그램이고 시간당 얼마만큼의 연료를 투입했느냐. 그 다음에 H는 뭐다? 똑같이 킬로칼로리 퍼 H요 킬로그램이요. 킬로그램.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요? 전부 다 약분되죠. 킬로그램, 킬로그램 해서 이것은 효율이 된다는 겁니다. 효율. 그러니까 보일러 자체의 효율은 뭐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지만은 보일러의 효율 있죠. 요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그러니까 출제 예상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일러 효율이요. 그 다음에 보일러였고요. 그 다음에 터빈입니다. 터빈은 우리가 수력 발전에서의 수차와 유사합니다. 수차와 유사한데 우리가 수차고요. 얘는 물로 돌려준다. 터빈은 전기로 돌려준다. 이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은데요. 지금 제가 수차 요약할 때 이타 T라고 했죠. 이타 T. 이 T가 뭐냐면 터빈과 똑같다고 해서 수차지만 T를 쓴 겁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가 수차에서 종류가 두 가지를 했었죠. 충동 수차, 그 다음에 반동 수차인데 이 터빈에는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뭐? 혼합이라고 해서 충동과 반동을 더한 혼합 터빈이 있습니다. 혼식 터빈이 있습니다. 혼식 터빈, 혼동 터빈. 이거는 뭐 혼식 터빈 하다 혼합 터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기 터빈은 뭐예요? 전기가 들어갔죠. 보일러에서 전기를 보내주면은 그 전기를 이용해서 터빈의 날개를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배기가스 사용 방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터빈에서 전기를 돌리고 난 그 전기를 어떻게 해요? 이게 배기가스라는 건 전기라고 보시고요. 이것은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복수 터빈이에요. 복수는 터빈 다음에 복수기가 있습니다. 그 복수기로 전부 다 보내주면은 복수 터빈이에요. 복수 터빈. 터빈의 배기가스 전부를 복수시키는 방식. 축이 터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축이라는 것을 전기를 추출한다는 겁니다. 추출한다고 해서 축이 터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터빈 배기가스의 일부는 복수기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축이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축이 터빈입니다. 그 다음에 배압 터빈은 터빈의 배기가스 전부를 동력용이나 공업용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배압 터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큰 대도시 가면 지역 난방공사 있죠. 지역 난방공사가 뭐 분당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큰 도시에도 있는데 뭐 세종에도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열병합 발전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지고 얘는 화력 발전이에요. 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기를 어떻게 해요? 가정으로나 공장으로 보내서 이것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즉, 이 전기가 가진 에너지가 있죠. 석탄을 떼어 석유를 가지고 발생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열적인 에너지가 큰데 그것을 난방용으로 보내서 그 난방용으로 그 전기도 생산하고 난방도 생산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열병합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압 터빈 그걸 얘기한 거예요. 터빈의 배기가스 전부를 동력용이나 공업용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방식. 이것을 난방용으로 이용한다. 이것을 일반적인 열병합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터빈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는 좀 낮고요. 일단 전기 터빈의 구조가 차실, 실린더라고 합니다. 터빈의 안내 날개 등을 수용하기 위한 거 차실이고 노즐 수차에도 노즐 있었죠. 전기를 안내 날개에 유입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안내 날개도 우리가 수차에서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날개 블레이드 아시겠죠? 예, 우리가 수력 발전에서는 그 충동 수차 같은 버킷 같은 거예요. 버것 같은 거, 버킷 같은 거 날개를 얘기합니다. 블레이드 동력 발생시키기 위한 설비고 누설 방지 장치로서 전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증기 유출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 뭐 패킹 아시죠? 패킹해서 뭐 렘브린스, 물, 탄소 이런 패킹이 우리가 누설 방지 장치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터빈에서는 우리가 수차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회전수를 조종하는 조속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속기요. 그래서 조속 장치는 아시겠지만 숫자에서 있었고요. 속도를 조정하는 장치인데 숫자에서는 유량을 조절했지만은 유량은 니들 밸브 같은 것들로 혹은 뭐 안내 날개 등으로서 회전수를 조절했지만은 근데 조속 장치 여기 터빈에서는 화력 발전에서는 뭐예요? 전기를 조절하겠죠. 그래서 회전체 원심력 이용해서 직접 간접으로 접속된 기구의 전기의 유입량을 조절해서 뭐 당연한 거죠. 터빈 회전 속도 일정하게 해주는데 여기에 비상조속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력 발전은 크게 문제될 경우가 없어요. 뭐 그렇게 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그런 염려가 없죠. 물을 그렇게 닫으면 되니까. 근데 이 화력 발전은 문제에 의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력 발전은 숫자와 다르게 비상조속기가 있다는 거예요. 비상조속기인데 이건 10%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 9%에서 11% 정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오버하게 되면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고장났으니까 이만큼 빠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조속기가 별도로 달려있는 것이 수차 발전기와 조속기의 다른 점인데 비상조속기는 보통 전격 속도의 10%를 넘으면 터빈에 유입되는 전기를 차단합니다. 보통 10%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요. 그 다음에 종류로서 노즐로서 조절하는 거 노즐 아시죠? 그 다음에 스로틀 조속법이라서 얘는 밸브의 열림 정도로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전기 터빈의 효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일러의 효율이 있었는데 터빈의 효율이 있어요. 터빈의 효율. 얘를 우리가 이타 뭐 T라고 하는데 터빈에서는 입력이 뭐예요? 터빈에서 입력이 당연히 전기고 터빈과 발전기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발전기 같이 얘기하는데 출력은 뭐냐면 전기가 됩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전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보일러의 출력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전기는 앞에서 보일러 얘기할 때도 G 곱하기 I-I2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전기는 G의 I-I2가 입력 전기가 되는 거예요. 전기는 지금 요놈의 단위가 뭐냐면은 킬로칼로리죠. 킬로칼로리. 열량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kWh를 W라고 하면 W가 얼마? kWh인데 이놈을 앞에서 킬로칼로리로 바꿔주려면 뭐라 했다? 1kWh는 몇 킬로칼로리다? 해서 86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터빈의 효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터빈의 효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력이 아니고 전력량입니다. 전력량의 킬로와트-아워에 860 곱해야 열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전력량이 됩니다. 전력량. 그 다음에 G는 뭐냐? G는 유입 전기량이고요. I가 앞에와 좀 다르게 터빈 입구에서의 전기 엔탈피와 복수기 입구에서의 전기 엔탈피입니다. 즉 요것이 터빈이고요. 요것이 복수기. 터빈에서 복수기 빼니까 뭐요? 그만큼이 우리가 터빈을 회전하는 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복수기로 나간 엔탈피 얘는 실제 발전에 사용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I-I 터빈 마이너스 복수기 해야 실제 발전에서 사용된 전기의 엔탈피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G고요. 여기 860W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뭐 보일러의 효율을 따로 하거나 터빈의 효율을 따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발전소 효율을 얘기해요. 발전소 전체의 효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효율을
발전소 G라고 하면은 실제 이 발전소 효율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많은 대표적으로 터빈 효율, 보일러 효율, 그 다음에 발전기 효율, 발전소 효율 안에 발전기 효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발전소 전체의 효율을 봤을 때는 입력이 뭐다? 연료죠, 연료. 들어간 연료고 출력이 뭐다? 전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 연료라는 것은 보일러의 연료죠. 그래서 보일러에서 입력 뭐였다? 연료? MH고요. MH고 전기에서는 뭐다? 터빈에서의 출력이 전기죠. 그래서 이것이 860W가 됩니다. 이것은 곱하기 100을 해서 %고요. 그리고 화력발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거죠, 이거. 화력발전소 전체 효율은 이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타에는 발전기 효율, 그 다음에 터빈 효율, 보일러 효율,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겁니다. 모두 포함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발전소 효율은 MH분의 860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각 수치들 있죠? M이 뭐냐면 같은 기간 내에 소비된 총 연료량, 연료량. H는 발열량, 연료의 발열량. 석탄은 미분탄은 5,000에서 5,500, 그다음에 중류는 10,000에서 10,000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요, W는 전력량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얘를 킬로그램으로 줄 수도 있고요. 혹은 킬로그램 per hour로 줄 수도 있고 톤 per hour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그 무게냐, 연료의 무게냐, 혹은 시간당 무게냐, 혹은 시간당 톤이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보세요. 요것을 우리가 킬로와트로 줄 수도 있습니다. 킬로와트로. 왜냐면 보세요. 얘가 킬로그램 per hour죠. hour고 전력이 킬로와트면은 요거 hour가 위로 올라가면서 얼마? 킬로그램 per 킬로와트 아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주지 않고 전력을 주는 대신에 이러한 연료를 투입한 연료를 킬로그램 주지 않고 킬로그램 per hour 혹은 톤 per hour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단위에서 이런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혼동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이것이 킬로그램이고요. 요 놈은 킬로그램 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요 놈은 킬로와트 아워가 돼야 돼요. 기본은요. 근데 주어진 수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복수기입니다. 복수기요. 복수기 뭐냐? 우리가 복수기가 뭐예요? 물로 돌린다는 거죠. 물로 돌린다. 전기가 있잖아요. 그 전기를 우리가 급수 가열기를 통해서 보일러에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물로서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물로서 공급하는데 그것을 보일러에 전기로 공급하려면은 가열 제열기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것을 복수기를 통해서 공급하려면 우리가 전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물로 뜨거운 물로 바꾸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바꿔서 급수를 뜨거운 물로 보일러에 공급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수기는 터빈에서 배기되는 전기를 어떻게 해서 물로 냉각하고 어쩌고 해서 전체 연락차를 증가시키고 전기탑의 연료율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이 복수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하면 열 효율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복수기에서 열 손실은 굉장히 커요. 전기를 물로 바꾸니까. 전기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것을 물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열 손실은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열 효율을 높이는 데 좋다는 겁니다. 이거 전체 손실의 50% 이상이 됩니다. 전체 화력발전소의 손실의 50% 이상이 복수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복수기는요, 혼합 복수기는 터빈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냉각수에 직접 접촉시켜 복수시키는 것이고요. 냉각수를, 그러니까 전기를 냉각시키면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기에 접촉시킨 물조차도 뜨거운 물로 바뀌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표면 복수기는 냉각수를 넣은 수간의 터빈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직각으로 접촉시켜 복수하는 방식이 됩니다. 표면 복수기고요. 그 다음에 복수기에서 방열 손실이 지금 50에서 55%입니다. 전체 손실의 50에서 55%고요. 요거 잘 나와요. 복수기용 펌프. 예. 복수기용. 할게요. 요게 용어장 혼동되기 때문에 많이 좀 헷갈리세요. 펌프가 있는데, 자, 여기는 일단 그 축이, 그 다음에 순환, 그 다음에 복수 펌프가 있습니다. 복수기에서 사용되는 펌프인데 복수 펌프 말고 축이 혹은 순환 펌프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축이 펌프는 뭐냐면 축이가 뭐예요? 공기를 추출하는 거. 축이 증기를 추출한다, 공기를 추출한다 이런 말이에요. 고진공 유지를 위해서 기내에 유입하는 공기를 추출하기 위한 펌프입니다. 고진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내에 공기가 유입하면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펌프를 축이에요. 어렵지 않죠? 공기를 추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환 펌프예요. 순환 펌프는 얘가 복수 펌프하고 혼동하는 분이 많으신데 복수기에 냉각수를 보내는 펌프입니다. 복수기에 방금 말했지만 복수기에 냉각수를 보내야 돼요. 그 펌프가 순환 펌프입니다. 순환 펌프, 복수 펌프 아니에요. 복수 펌프는 뭐냐면 복수된 물을 끄집어내는 것을 복수 펌프라고 그래요. 복수 펌프는 뭐냐? 물로 된 복수를 복수기 내로부터 유입하기 위한 펌프를 복수 펌프라고 합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복수 펌프. 그 다음에 복수기였고요. 그 다음에 급수 펌프입니다. 급수 펌프인데 마지막이죠.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복수기였고요. 요거 급수 펌프인데 급수 펌프에는 급수 펌프와 함께 급수 가열기가 있었죠. 재생 사이클에 의해서 이 급수 펌프와 함께 급수 가열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수 펌프에는 급수 펌프 그 다음에 급수 가열기 재생 사이클에 있는 급수 가열기가 있습니다. 자, 급수 펌프는 보일러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인데요. 이 급수 펌프는 우리가 보조 펌프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급수 펌프 고장 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발전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화력 발전 구성에서 보일러, 터빈, 복수기, 급수 펌프 이 정도로 4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못하잖아요. 고장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얘는 보조 급수 펌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급수 가열기는 전기 터빈의 도중에서 추출해서 축연 여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예열하기 위한 설비가 급수 가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보일러에서 급수 펌프에서 보일러로 물을 보내주잖아, 맞죠? 물을 보내주는데 이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물이어야 돼요. 근데 보일러수 중에 불순물에 의한 장애가 있습니다. 있는데 스케일이 뭐냐면 관석이라는 거예요. 관석 뭐냐? 알루미늄, 나트륨 등의 염류가 굳어서 된 이것이 관석 혹은 스케일이라 그래요. 이것이 부착하는 것이 불순물이고요. 불순물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스케일 혹은 관석이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나트륨 등의 염류가 굳어서 된 것. 그다음에 관벽 부식이나 캐리오버 이런 것도 있고 포밍 급수의 불순물 이런 것도 있는데 급수 중에 불순물에 의한 장애 스케일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급수의 불순물 제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순물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계적인 처리법으로서 탈기기라고 있어요. 탈기기. 급수에 포함된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하는 것을 탈기기라고 해요. 뭐 탈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탈기기, 급수에 포함된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고 제거해 주는 것을 탈기기라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이런 것, 급수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화력 발전이라고 해요. 특수화력 발전은 지금 했던 거 이거 기력 발전 외에 특수화력 발전으로서 내연력 발전, 앞에서 화력 발전 처음에 하면서 말씀드렸죠. 보통 디젤 기관요, 엔진을 사용해서 사용하며 설비가 간단하고 기동 및 존부하까지 시간이 짧고 신뢰성이 있으며 수명이 긴데 주로 예비용 전원 비상용, 그래서 비상발전기 있죠. 건물에 가면 아파트 가셔도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뭐 구동도 쉬워요. 뭐 현장에 계시면 이 비상발전기를 정기적으로 뭐 보름에 한 번 정도 비상발전기를 뭐 가동해서 그 이상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내연력 발전이고,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은 그래도 이거보다 좀 큰데, 연소가스 또는 공기를 가열 압축해서 직접 터빈에서 팽창 작동시키는 열기관으로서 전기터빈에 비해서 소형 경량으로 건설비 유지비가 싸고요. 냉각 수량도 적고, 용량이 작다는 겁니다. 소형 경량, 건설비 유지비 싸고, 냉각 수량이 적고, 기동 정지 시간이 짧으며, 조작이 간단해서 얘는 첨두부하 발전. 앞에서 했었죠? 기저부하 발전이 있고, 첨두부하 발전이 있습니다. 첨두부하 발전에 보통 이 가스터빈을 사용을 합니다. 대신 용량이 되게 큰 것보다는 이 작은 것을 사용하고요. MHD 발전은 우리가 뭐 유체역학 발전이라고 해서 전자유도작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체역학 발전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화력 발전도 이런 여기까지 하고요. 뭐 요 부분 크게 효율 구하는 거 빼고는 계산 문제로서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런 잘 정리해 주시면 쉽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